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하는 거야? 늦게 낳는 거야. 근데 늦게 낳으면 늦게 낳을수록 그만큼 자녀를 낳을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한 명 아니면 많아야 두 명 이렇게만 낳고 끝. 3명 이상 낳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자, 2016년 기준으로는 0.38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뭐라 그랬죠? 2020년 들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이제는 이 양의 값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 총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인구 문제가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총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요. 자,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 이거 아까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경제 활동 인구 혹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15세에서 64세까지. 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경제 발전을 이뤄야 돼. 그런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때? 세금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연금이나 보험 비용은 증가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요. 또 노동력이 부족해요.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노년층에 질병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소외 같은 이런 노인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러한 노인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드는 거야? 사회 복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 비용이 들면은 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어때? 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이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젊은 사람이 한 3, 4명이서 지금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경제활동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 세대의 젊은 사람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줄어져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은 더 많이 늘어나져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2명 중에 1명이,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1명을 부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좀 미미한 상태이죠. 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냐? 자, 보육시설을 확충합니다. 자, 어떤 보육시설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지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뭔지 알죠? 자,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집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집에 가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등학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돌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 이제 맡아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 어린이집 같은 그런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회사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회사 내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 그 어린이집에다 애를 맡기고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은 내려와서 애를 데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내 보육시설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공공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한 명을 대학교 교육까지 시키는데 이제 20살이 넘게까지 부모가 키우는데 약 3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비용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뭐 EBS라든지 이렇게 사교육비를 줄여줄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공공교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지원금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인분들이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연금을 젊었을 때 연금을 부어서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노인 관련 산업도 발전돼야 되고, 노인 일자리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등등등 해갖고 이런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한계 마을이라는 거 뭐냐면, 자,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어때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그리고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마을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골 마을들 많이 있죠. 그런 데를 한계 마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